내레이터, 법정안, 모든 시선이 한 여성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법학 교수, 아내, 그리고 두 아이의 어머니였던 그녀. 하지만 지금은 비극적인 살인사건의 중심에서 세상의 의심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뒤엉킨 욕망과 침묵. 오늘 우리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진 한 가족의 비극, 그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복잡하고 무거운 이야기에 함께 뛰어들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진실을 향한 길에 더 많은 관심을 모으는 작은 발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검사, 이 모든 건 결국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렇죠? 웬디, 실례합니다만 저는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증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질문입니까? 검사, 좋습니다.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보죠. 2012년 9월 10일, 당시 당신의 남편 마켈 교수는 출장 중이었죠? 웬디, 네. 검사, 뉴욕에 있었죠. 뉴욕 대학교에서요. 맞습니까? 웬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검사,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고요. 웬디,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검사, 당신 남편이 발표를 위해 뉴욕에 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웬디, 뉴욕에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학회에 참석하는 건지 발표를 하는 건지는 몰랐지만 일 때문에 뉴욕에 있었습니다. 검사, 그리고 당신은 이틀 동안 그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웬디,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사, 당신은 그가 발표를 하기 직전인 오후 2시 30분경에 그에게 문자를 보냈죠. 웬디, 정말로 기억이 안 납니다. 검사, 하지만 그에게 폭탄을 터뜨린 건 기억하겠죠. 이혼하고 싶다고 말한 거 말입니다. 웬디, 저는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전 몇 달 동안 부부 상담을 받고 있었고, 저는 거기서 몇 번이나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폭탄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가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던 건 동의하시죠? 웬디, 그는 매우 속상해했고, 네, 제가 다시 생각해주길 바랐습니다. 검사, 그 통화에서 그는 당신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 우리 가정을 깨지 말아줘 라고 말이죠. 맞습니까? 웬디, 그는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네. 검사, 가슴이 찢어지는 듯 고통스러워했죠. 속상했다는 말은 분노를 내포할 수 있지만 그는 그저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렇죠? 웬디, 제가 이혼하겠다고 예고한 후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으니. 네, 그랬겠죠. 내레이터, 뉴욕에서 아내의 이혼 통보를 받은 남편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중요한 발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그는 가장 빠른 비행기에 몸을 싣고 집으로 향합니다.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오후 2시 30분에 이혼 통보를 받고 그날 밤 11시 그는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섭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집의 공기였습니다. 검사, 그가 집에 들어섰을 때 무엇을 발견했는지 당신은 알고 있죠. 그렇죠? 웬디, 네. 제가 서류를 남겨두었습니다. 검사, 침대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두었죠. 맞습니까?
웬디, 네. 검사, 가구의 절반이 사라졌고요. 웬디, 가구 절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그의 물건들도 상당수 없어졌죠. 웬디, 그의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검사, 아이들의 물건은요? 아이들 물건은 사라졌죠. 웬디, 아이들 물건 중 일부는 가져갔습니다. 아이들이 낮잠 잘 때 쓰는 이불 같은 것들이요. 검사, 그리고 당신이 없었죠. 웬디, 네, 저는 없었습니다. 검사, 그의 아들들도 없었고요. 웬디, 네, 아이들도 그 집에 없었습니다. 검사, 당신은 마켈 교수에게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음날 아이들을 만났을지는 몰라도 그 순간 아빠는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웬디, 네, 우리 아이들이요. 검사, 그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이기도 하다는 점에 동의하시죠? 웬디, 물론 그의 아이들이죠. 검사, 그렇다면 아빠는 자신의 아내가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웬디, 당연합니다. 검사, 당신이 가져간 건 그게 전부가 아니죠? 웬디, 무슨 말씀이시죠? 검사, 두 사람의 공동 은행 계좌가 있었죠. 당신은 이혼 통보를 하기 직전 그 계좌에 접속해서 정확히 절반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웬디, 맞습니다. 검사, 대략 3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웬디, 네. 우리 공동 재산의 절반이었죠. 검사,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인데요. 웬디, 정말로 액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레이터,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불행한 결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비극은 이혼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혼 과정에서 보인 아내의 치밀하고 냉정한 행동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그림자를 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녀의 오빠, 찰스 에이덜슨입니다. 검사, 당신은 당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죠. 특히 당신의 말을 들어줄 단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웬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검사, 당신의 오빠, 찰스 에이덜슨 말입니다. 당신은 오빠에게 마켈 교수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그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털어놓았죠. 옌디, 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했는지에 대해 오빠와 이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질문이라면 대답은 네입니다. 검사, 당신의 오빠 찰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좋죠. 책으로 배운 지식과 세상 물정, 둘 다의 밝은 사람 아닙니까? 웬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검사, 말솜씨도 좋고요. 소위 말하는 말발이 있는 사람입니다. 웬디, 그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검사, 그리고 그는 당신의 불행을 그저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담을 했죠.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농담이요. 그가 그런 농담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죠? 웬디, 했습니다. 검사, 그 농담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도요? 웬디, 네. 검사, 그리고 그는 그 농담을 마켈 교수가 청부살인업자에게 살해당하기 바로 직전에 했습니다. 웬디, 그게 사실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검사, 좋습니다. 그럼 청부살인업자라는 말은 빼죠. 그는 마켈 교수가 살해당하기 직전에 그 농담을 했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웬디, 네. 내레이터, 오빠의 기이한 농담, 그리고 얼마 뒤에 현실이 된 전 남편의 죽음. 이 끔찍한 우연의 일치 앞에서 검사는 증인의 또 다른 모순을 파고듭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인류 로스쿨을 나와 연방항소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법학 교수이자 책까지 출판한 저명한 지식인입니다. 검사, 이 모든 이력을 종합해 볼 때 당신은 매우 똑똑한 여성이죠. 그렇죠? 웬디, 저는 똑똑한 여성입니다. 검사, 이 사건에 대한 정보는 세상에 넘쳐납니다. 팟캐스트, TV쇼, 신문 기사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해왔습니다. 웬디, 변호사가 보거나 듣거나 읽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검사, 당신은 변호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웬디. 맞습니다. 검사, 내 두 아이의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지 않다고요. 웬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검사, 당신의 아이들이 사랑했던 아빠를 누가 죽였는지 관심도 없다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옌디, 저는 아이들이 사랑했던 아빠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 그렇다면 왜 관련된 자료들을 보지 않는 겁니까?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요. 웬디, 보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검사, 두려운 겁니까? 그것들을 보면 결국 당신의 오빠가 이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 봐 두려운 건가요? 웬디, 저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레이터, 검사의 압박은 계속됩니다. 그녀는 사건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사건의 진실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당연한 의문. 만약 내 오빠가 내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동생으로서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검사, 이 배심원들이 당신이 당신 오빠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 따져 묻지 않았다는 말을 정말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웬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 정말로 묻지 않았다고요? 웬디, 네, 배심원들이 제가 오빠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묻지 않았으니까요. 검사, 어쩌면 물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당신은 이미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웬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오빠가 당신 몰래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요. 그렇죠? 웬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내레이터, 질문은 이제 이 비극의 또 다른 피해자, 살해된 아들의 부모이자 한순간에 손주들을 잃어버린 조부모에게로 향합니다. 검사, 당신은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만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애원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아이들이 당신의 살인자 오빠와 어울리는 것은 내버려 두었죠. 웬디, 아이들은 조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 요리도 했고 함께 놀고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제 아이들을 위탁 가정에 보내려고 시도했다는 편지가 드러난 후 만남은 중단되었습니다. 제 오빠는 제 아이들을 위탁 가정에 보내겠다고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빠와의 만남도 중단되었을 겁니다. 검사, 당신은 이 광기를 끝내고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발 이 배심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시겠습니까?
앤디, 저는 이 자리에 들어선 순간부터 진실을 말해왔습니다. 저는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고 오빠에게 따져 묻지도 않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당신은 알잖아요. 그렇죠? 앤디, 저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만약 알았다면 8년 전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겁니다. 검사, 당신의 오빠가 당신 몰래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앤디, 모릅니다. 검사, 그게 그가 늘 하던 방식이잖아요. 앤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진실을 밝히지 않을 거라면 그냥 이 배심원들 앞에서 당신이 유죄라고 인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앤디, 왜냐하면 저는 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사,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내레이터, 증언은 끝났지만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는 공모자일까요? 그녀의 침묵은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지킬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비밀이었을까요? 법정의 문은 닫혔지만 진실을 향한 질문은 아직 우리 곁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내레이터, 복잡하게 얽힌 인간의 내면과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내레이터, 법정 안, 모든 시선이 한 여성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법학 교수, 아내, 그리고 두 아이의 어머니였던 그녀. 하지만 지금은 비극적인 살인사건의 중심에서 세상의 의심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뒤엉킨 욕망과 침묵. 오늘 우리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진 한 가족의 비극, 그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복잡하고 무거운 이야기에 함께 뛰어들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진실을 향한 길에 더 많은 관심을 모으는 작은 발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검사, 이 모든 건 결국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렇죠? 앤디, 실례합니다만 저는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증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질문입니까? 검사, 좋습니다.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보죠. 2012년 9월 10일, 당시 당신의 남편 마켈 교수는 출장 중이었죠? 앤디, 네. 검사, 뉴욕에 있었죠. 뉴욕 대학교에서요. 맞습니까? 앤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검사,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고요. 앤디,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검사, 당신 남편이 발표를 위해 뉴욕에 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앤디, 뉴욕에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학회에 참석하는 건지 발표를 하는 건지는 몰랐지만 일 때문에 뉴욕에 있었습니다. 검사, 그리고 당신은 이틀 동안 그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앤디,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사, 당신은 그가 발표를 하기 직전인 오후 2시 30분경에 그에게 문자를 보냈죠. 앤디, 정말로 기억이 안 납니다. 검사, 하지만 그에게 폭탄을 터뜨린 건 기억하겠죠.
이혼하고 싶다고 말한 거 말입니다. 웬디, 저는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전 몇 달 동안 부부 상담을 받고 있었고, 저는 거기서 몇 번이나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폭탄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가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던 건 동의하시죠? 웬디, 그는 매우 속상해했고, 네, 제가 다시 생각해주길 바랐습니다. 검사, 그 통화에서 그는 당신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 우리 가정을 깨지 말아줘 라고 말이죠. 맞습니까? 웬디, 그는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네. 검사, 가슴이 찢어지는 듯 고통스러워했죠. 속상했다는 말은 분노를 내포할 수 있지만 그는 그저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렇죠? 옌디, 제가 이혼하겠다고 예고한 후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으니. 네, 그랬겠죠. 내레이터, 뉴욕에서 아내의 이혼 통보를 받은 남편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중요한 발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그는 가장 빠른 비행기에 몸을 싣고 집으로 향합니다.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오후 2시 30분에 이혼 통보를 받고 그날 밤 11시 그는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섭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집의 공기였습니다. 검사, 그가 집에 들어섰을 때 무엇을 발견했는지 당신은 알고 있죠. 그렇죠? 웬디, 네. 제가 서류를 남겨두었습니다. 검사, 침대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두었죠. 맞습니까? 웬디, 네. 검사, 가구의 절반이 사라졌고요. 웬디, 가구 절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그의 물건들도 상당수 없어졌죠. 웬디, 그의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검사, 아이들의 물건은요? 아이들 물건은 사라졌죠. 웬디, 아이들 물건 중 일부는 가져갔습니다. 아이들이 낮잠 잘 때 쓰는 이불 같은 것들이요. 검사, 그리고 당신이 없었죠. 웬디, 네, 저는 없었습니다. 검사, 그의 아들들도 없었고요. 웬디, 네, 아이들도 그 집에 없었습니다. 검사, 당신은 마켈 교수에게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음날 아이들을 만났을지는 몰라도 그 순간 아빠는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웬디, 네, 우리 아이들이요. 검사, 그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이기도 하다는 점에 동의하시죠? 웬디, 물론 그의 아이들이죠. 검사, 그렇다면 아빠는 자신의 아내가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웬디, 당연합니다. 검사, 당신이 가져간 건 그게 전부가 아니죠? 웬디, 무슨 말씀이시죠? 검사, 두 사람의 공동 은행 계좌가 있었죠. 당신은 이혼 통보를 하기 직전 그 계좌에 접속해서 정확히 절반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웬디, 맞습니다. 검사, 대략 3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웬디, 네. 우리 공동 재산의 절반이었죠. 검사,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인데요. 웬디, 정말로 액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레이터,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불행한 결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비극은 이혼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혼 과정에서 보인 아내의 치밀하고 냉정한 행동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그림자를 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녀의 오빠 찰스 에이덜슨입니다.
검사, 당신은 당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죠. 특히 당신의 말을 들어줄 단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웬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검사, 당신의 오빠, 찰스 에이덜슨 말입니다. 당신은 오빠에게 마켈 교수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그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털어놓았죠. 옌디, 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했는지에 대해 오빠와 이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질문이라면 대답은 네입니다. 검사, 당신의 오빠 찰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좋죠. 책으로 배운 지식과 세상 물정, 둘 다의 밝은 사람 아닙니까? 웬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검사, 말솜씨도 좋고요. 소위 말하는 말발이 있는 사람입니다. 웬디, 그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검사, 그리고 그는 당신의 불행을 그저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담을 했죠.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농담이요. 그가 그런 농담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죠? 웬디, 했습니다. 검사, 그 농담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도요? 웬디, 네. 검사, 그리고 그는 그 농담을 마켈 교수가 청부살인업자에게 살해당하기 바로 직전에 했습니다. 웬디, 그게 사실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검사, 좋습니다. 그럼 청부살인업자라는 말은 빼죠. 그는 마켈 교수가 살해당하기 직전에 그 농담을 했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웬디, 네. 내레이터, 오빠의 기이한 농담, 그리고 얼마 뒤에 현실이 된 전 남편의 죽음. 이 끔찍한 우연의 일치 앞에서 검사는 증인의 또 다른 모순을 파고듭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인류 로스쿨을 나와 연방항소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법학 교수이자 책까지 출판한 저명한 지식인입니다. 검사, 이 모든 이력을 종합해 볼 때 당신은 매우 똑똑한 여성이죠. 그렇죠? 웬디, 저는 똑똑한 여성입니다. 검사, 이 사건에 대한 정보는 세상에 넘쳐납니다. 팟캐스트, TV쇼, 신문 기사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해왔습니다. 옌디, 변호사가 보거나 듣거나 읽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검사, 당신은 변호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옌디. 맞습니다. 검사, 내 두 아이의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지 않다, 고요. 옌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검사, 당신의 아이들이 사랑했던 아빠를 누가 죽였는지 관심도 없다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옌디, 저는 아이들이 사랑했던 아빠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 그렇다면 왜 관련된 자료들을 보지 않는 겁니까?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요. 웬디, 보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검사, 두려운 겁니까? 그것들을 보면 결국 당신의 오빠가 이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 봐 두려운 건가요? 웬디, 저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레이터, 검사의 압박은 계속됩니다. 그녀는 사건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사건의 진실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당연한 의문. 만약 내 오빠가 내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동생으로서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검사,
이 배심원들이 당신이 당신 오빠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 따져 묻지 않았다는 말을 정말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웬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 정말로 묻지 않았다고요? 웬디, 네, 배심원들이 제가 오빠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묻지 않았으니까요. 검사, 어쩌면 물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당신은 이미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웬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오빠가 당신 몰래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요. 그렇죠? 웬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내레이터, 질문은 이제 이 비극의 또 다른 피해자, 살해된 아들의 부모이자 한순간에 손주들을 잃어버린 조부모에게로 향합니다. 검사, 당신은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만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애원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아이들이 당신의 살인자 오빠와 어울리는 것은 내버려 두었죠. 웬디, 아이들은 조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 요리도 했고, 함께 놀고,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제 아이들을 위탁 가정에 보내려고 시도했다는 편지가 드러난 후 만남은 중단되었습니다. 제 오빠는 제 아이들을 위탁 가정에 보내겠다고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빠와의 만남도 중단되었을 겁니다. 검사, 당신은 이 광기를 끝내고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발 이 배심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시겠습니까? 옌디, 저는 이 자리에 들어선 순간부터 진실을 말해왔습니다. 저는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고 오빠에게 따져 묻지도 않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당신은 알잖아요. 그렇죠? 웬디, 저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만약 알았다면 8년 전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겁니다. 검사, 당신의 오빠가 당신 몰래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웬디, 모릅니다. 검사, 그게 그가 늘 하던 방식이잖아요. 웬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진실을 밝히지 않을 거라면 그냥 이 배심원들 앞에서 당신이 유죄라고 인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웬디, 왜냐하면 저는 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사,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내레이터, 증언은 끝났지만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는 공모자일까요? 그녀의 침묵은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지킬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비밀이었을까요? 법정의 문은 닫혔지만 진실을 향한 질문은 아직 우리 곁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내레이터, 복잡하게 얽힌 인간의 내면과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내레이터, 법정 안 모든 시선이 한 여성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법학 교수, 아내, 그리고 두 아이의 어머니였던 그녀. 하지만 지금은 비극적인 살인사건의 중심에서 세상의 의심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뒤엉킨 욕망과 침묵. 오늘 우리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진 한 가족의 비극, 그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복잡하고 무거운 이야기에 함께 뛰어들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진실을 향한 길에 더 많은 관심을 모으는 작은 발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검사, 이 모든 건 결국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렇죠? 웬디, 실례합니다만 저는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증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질문입니까? 검사, 좋습니다.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보죠. 2012년 9월 10일, 당시 당신의 남편 마켈 교수는 출장 중이었죠? 웬디, 네. 검사, 뉴욕에 있었죠. 뉴욕 대학교에서요. 맞습니까? 웬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검사,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고요. 웬디,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검사, 당신 남편이 발표를 위해 뉴욕에 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웬디, 뉴욕에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학회에 참석하는 건지 발표를 하는 건지는 몰랐지만 일 때문에 뉴욕에 있었습니다. 검사, 그리고 당신은 이틀 동안 그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웬디,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사, 당신은 그가 발표를 하기 직전인 오후 2시 30분경에 그에게 문자를 보냈죠. 웬디, 정말로 기억이 안 납니다. 검사, 하지만 그에게 폭탄을 터뜨린 건 기억하겠죠. 이혼하고 싶다고 말한 거 말입니다. 웬디, 저는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전 몇 달 동안 부부 상담을 받고 있었고, 저는 거기서 몇 번이나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폭탄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가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던 건 동의하시죠? 웬디, 그는 매우 속상해했고, 네, 제가 다시 생각해주길 바랐습니다. 검사, 그 통화에서 그는 당신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 우리 가정을 깨지 말아줘 라고 말이죠. 맞습니까? 웬디, 그는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네. 검사, 가슴이 찢어지는 듯 고통스러워했죠. 속상했다는 말은 분노를 내포할 수 있지만 그는 그저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렇죠? 웬디, 제가 이혼하겠다고 예고한 후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으니. 네, 그랬겠죠. 내레이터, 뉴욕에서 아내의 이혼 통보를 받은 남편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중요한 발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그는 가장 빠른 비행기에 몸을 싣고 집으로 향합니다.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오후 2시 30분에 이혼 통보를 받고 그날 밤 11시 그는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섭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집의 공기였습니다. 검사, 그가 집에 들어섰을 때 무엇을 발견했는지 당신은 알고 있죠. 그렇죠? 웬디, 네. 제가 서류를 남겨두었습니다. 검사, 침대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두었죠. 맞습니까? 웬디, 네. 검사, 가구의 절반이 사라졌고요. 웬디, 가구 절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그의 물건들도 상당수 없어졌죠. 웬디, 그의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검사, 아이들의 물건은요? 아이들 물건은 사라졌죠. 웬디, 아이들 물건 중 일부는 가져갔습니다. 아이들이 낮잠 잘 때 쓰는 이불 같은 것들이요. 검사, 그리고 당신이 없었죠. 웬디, 네.
저는 없었습니다. 검사, 그의 아들들도 없었고요. 웬디, 네, 아이들도 그 집에 없었습니다. 검사, 당신은 마켈 교수에게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음날 아이들을 만났을지는 몰라도 그 순간 아빠는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앤디, 네, 우리 아이들이요. 검사, 그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이기도 하다는 점에 동의하시죠? 웬디, 물론 그의 아이들이죠. 검사, 그렇다면 아빠는 자신의 아내가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웬디, 당연합니다. 검사, 당신이 가져간 건 그게 전부가 아니죠? 웬디, 무슨 말씀이시죠? 검사, 두 사람의 공동 은행 계좌가 있었죠. 당신은 이혼 통보를 하기 직전 그 계좌에 접속해서 정확히 절반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웬디, 맞습니다. 검사, 대략 3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웬디, 네. 우리 공동 재산의 절반이었죠. 검사,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인데요. 웬디, 정말로 액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레이터,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불행한 결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비극은 이혼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혼 과정에서 보인 아내의 치밀하고 냉정한 행동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그림자를 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녀의 오빠, 찰스 에이덜슨입니다. 검사, 당신은 당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죠. 특히 당신의 말을 들어줄 단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웬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검사, 당신의 오빠, 찰스 에이덜슨 말입니다. 당신은 오빠에게 마켈 교수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그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털어놓았죠. 옌디, 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했는지에 대해 오빠와 이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질문이라면 대답은 네입니다. 검사, 당신의 오빠 찰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좋죠. 책으로 배운 지식과 세상 물정, 둘 다의 밝은 사람 아닙니까? 웬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검사, 말솜씨도 좋고요. 소위 말하는 말발이 있는 사람입니다. 웬디, 그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검사, 그리고 그는 당신의 불행을 그저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담을 했죠.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농담이요. 그가 그런 농담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죠? 웬디, 했습니다. 검사, 그 농담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도요? 웬디, 네. 검사, 그리고 그는 그 농담을 마켈 교수가 청부살인업자에게 살해당하기 바로 직전에 했습니다. 웬디, 그게 사실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검사, 좋습니다. 그럼 청부살인업자라는 말은 빼죠. 그는 마켈 교수가 살해당하기 직전에 그 농담을 했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앤디, 네. 내레이터, 오빠의 기이한 농담, 그리고 얼마 뒤에 현실이 된 전 남편의 죽음. 이 끔찍한 우연의 일치 앞에서 검사는 증인의 또 다른 모순을 파고듭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인류 로스쿨을 나와 연방항소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법학 교수이자 책까지 출판한 저명한 지식인입니다. 검사, 이 모든 이력을 종합해 볼 때
당신은 매우 똑똑한 여성이죠. 그렇죠? 웬디, 저는 똑똑한 여성입니다. 검사, 이 사건에 대한 정보는 세상에 넘쳐납니다. 팟캐스트, TV쇼, 신문 기사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해왔습니다. 웬디, 변호사가 보거나 듣거나 읽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검사, 당신은 변호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앤디. 맞습니다. 검사, 내 두 아이의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지 않다고요. 앤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검사, 당신의 아이들이 사랑했던 아빠를 누가 죽였는지 관심도 없다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앤디, 저는 아이들이 사랑했던 아빠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 그렇다면 왜 관련된 자료들을 보지 않는 겁니까?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요. 웬디, 보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검사, 두려운 겁니까? 그것들을 보면 결국 당신의 오빠가 이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 봐 두려운 건가요? 웬디, 저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레이터, 검사의 압박은 계속됩니다. 그녀는 사건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사건의 진실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당연한 의문. 만약 내 오빠가 내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동생으로서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검사, 이 배심원들이 당신이 당신 오빠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 따져 묻지 않았다는 말을 정말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웬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 정말로 묻지 않았다고요? 웬디, 네, 배심원들이 제가 오빠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묻지 않았으니까요. 검사, 어쩌면 물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당신은 이미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웬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오빠가 당신 몰래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요. 그렇죠? 웬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내레이터, 질문은 이제 이 비극의 또 다른 피해자, 살해된 아들의 부모이자 한순간에 손주들을 잃어버린 조부모에게로 향합니다. 검사, 당신은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만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애원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아이들이 당신의 살인자 오빠와 어울리는 것은 내버려 두었죠. 웬디, 아이들은 조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 요리도 했고, 함께 놀고,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제 아이들을 위탁 가정에 보내려고 시도했다는 편지가 드러난 후 만남은 중단되었습니다. 제 오빠는 제 아이들을 위탁 가정에 보내겠다고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빠와의 만남도 중단되었을 겁니다. 검사, 당신은 이 광기를 끝내고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발 이 배심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시겠습니까? 옌디, 저는 이 자리에 들어선 순간부터 진실을 말해왔습니다. 저는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고 오빠에게 따져 묻지도 않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당신은 알잖아요. 그렇죠? 웬디, 저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만약 알았다면 8년 전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겁니다. 검사,
당신의 오빠가 당신 몰래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웬디, 모릅니다. 검사, 그게 그가 늘 하던 방식이잖아요. 웬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진실을 밝히지 않을 거라면 그냥 이 배심원들 앞에서 당신이 유죄라고 인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웬디, 왜냐하면 저는 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사,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내레이터, 증언은 끝났지만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는 공모자일까요? 그녀의 침묵은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지킬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비밀이었을까요? 법정의 문은 닫혔지만 진실을 향한 질문은 아직 우리 곁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내레이터, 복잡하게 얽힌 인간의 내면과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내레이터, 법정 안, 모든 시선이 한 여성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법학 교수, 아내, 그리고 두 아이의 어머니였던 그녀. 하지만 지금은 비극적인 살인사건의 중심에서 세상의 의심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뒤엉킨 욕망과 침묵. 오늘 우리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진 한 가족의 비극, 그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복잡하고 무거운 이야기에 함께 뛰어들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진실을 향한 길에 더 많은 관심을 모으는 작은 발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검사, 이 모든 건 결국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렇죠? 웬디, 실례합니다만 저는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증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질문입니까? 검사, 좋습니다.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보죠. 2012년 9월 10일, 당시 당신의 남편 마켈 교수는 출장 중이었죠? 웬디, 네. 검사, 뉴욕에 있었죠. 뉴욕 대학교에서요. 맞습니까? 웬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검사,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고요. 웬디,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검사, 당신 남편이 발표를 위해 뉴욕에 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웬디, 뉴욕에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학교에 참석하는 건지 발표를 하는 건지는 몰랐지만 일 때문에 뉴욕에 있었습니다. 검사, 그리고 당신은 이틀 동안 그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웬디,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사, 당신은 그가 발표를 하기 직전인 오후 2시 30분경에 그에게 문자를 보냈죠. 웬디, 정말로 기억이 안 납니다. 검사, 하지만 그에게 폭탄을 터뜨린 건 기억하겠죠. 이혼하고 싶다고 말한 거 말입니다. 웬디, 저는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전 몇 달 동안 부부 상담을 받고 있었고, 저는 거기서 몇 번이나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폭탄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가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던 건 동의하시죠? 웬디, 그는 매우 속상해했고, 네, 제가 다시 생각해주길 바랐습니다. 검사, 그 통화에서 그는 당신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 우리 가정을 깨지 말아줘 라고 말이죠.
맞습니까? 웬디, 그는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네. 검사, 가슴이 찢어지는 듯 고통스러워했죠. 속상했다는 말은 분노를 내포할 수 있지만 그는 그저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렇죠. 옌디, 제가 이혼하겠다고 예고한 후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으니. 네. 그랬겠죠. 내레이터, 뉴욕에서 아내의 이혼 통보를 받은 남편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중요한 발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그는 가장 빠른 비행기에 몸을 싣고 집으로 향합니다.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오후 2시 30분에 이혼 통보를 받고 그날 밤 11시 그는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섭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집의 공기였습니다. 검사, 그가 집에 들어섰을 때 무엇을 발견했는지 당신은 알고 있죠. 그렇죠? 웬디, 네. 제가 서류를 남겨두었습니다. 검사, 침대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두었죠. 맞습니까? 웬디, 네. 검사, 가구의 절반이 사라졌고요. 웬디, 가구 절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그의 물건들도 상당수 없어졌죠. 웬디, 그의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검사, 아이들의 물건은요? 아이들 물건은 사라졌죠. 웬디, 아이들 물건 중 일부는 가져갔습니다. 아이들이 낮잠 잘 때 쓰는 이불 같은 것들이요. 검사, 그리고 당신이 없었죠. 웬디, 네, 저는 없었습니다. 검사, 그의 아들들도 없었고요. 웬디, 네, 아이들도 그 집에 없었습니다. 검사, 당신은 마켈 교수에게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음날 아이들을 만났을지는 몰라도 그 순간 아빠는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앤디, 네, 우리 아이들이요. 검사, 그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이기도 하다는 점에 동의하시죠? 웬디, 물론 그의 아이들이죠. 검사, 그렇다면 아빠는 자신의 아내가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웬디, 당연합니다. 검사, 당신이 가져간 건 그게 전부가 아니죠? 웬디, 무슨 말씀이시죠? 검사, 두 사람의 공동 은행 계좌가 있었죠. 당신은 이혼 통보를 하기 직전 그 계좌에 접속해서 정확히 절반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웬디, 맞습니다. 검사, 대략 3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웬디, 네. 우리 공동 재산의 절반이었죠. 검사,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인데요. 웬디, 정말로 액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레이터,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불행한 결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비극은 이혼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혼 과정에서 보인 아내의 치밀하고 냉정한 행동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그림자를 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녀의 오빠, 찰스 에이덜슨입니다. 검사, 당신은 당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죠. 특히 당신의 말을 들어줄 단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웬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검사, 당신의 오빠, 찰스 에이덜슨 말입니다. 당신은 오빠에게 마켈 교수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그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털어놓았죠. 옌디, 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했는지에 대해 오빠와 이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질문이라면
대답은 네입니다. 검사, 당신의 오빠 찰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좋죠. 책으로 배운 지식과 세상 물정, 둘 다의 밝은 사람 아닙니까? 웬디, 그렇다.